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총선이 5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최악의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비상사태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총선을 의식한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각 당이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는 관심 바뀝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이런 상황에서도 총선 공약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김경래, 홍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되고, 누군가는 소를 도둑 맞으면 외양간을 늦더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한번 소를 키워보죠. 예. 뉴스타파에서 지난 2년 전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서 점검을 해왔는데, 오늘 점검할 게 대선 공약인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시간이에요. 해마다 했으니까요. 예. 근데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대선 공약이 아니라 2012년에 집권당이 된 새누리당의 공약, 총선 공약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9대 총선의 새누리당 공약은 그 이후에 있었던 대선 공약의 예고편 같은 성격을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9대 총선 공약 가운데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고 지금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공약을 그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등등 10개 부문으로 나누고요. 네. 그리고 총 개별 공약을 110개를 선별을 했습니다. 작업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공약을 하나하나 평가를 해서 이행이 됐으면 초록불, 이행이 되지 않았거나 폐기됐다고 생각하면 빨간불, 그리고 축소되거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모호하다 이러면은 노란불로 계량화를 했습니다. 네, 이런 거 할 때 늘 이제 기다려지는 게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건데, 네. 이번에도 점수를 냈죠? 예, 점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알기가 쉬우니까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 공약들이, 수많은 공약들이 있는데 다 비중들이 다르거든요. 어떤 공약은 크고 어떤 공약은 작고. 그렇죠. 예. 그걸 일괄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약들이 이행이 되고 있구나. 요거는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화면 잠깐 보실까요? 판단 대상 공약이 110개인데요. 보시다시피 빨간불이 50개, 노란불이 27개, 초록불이 33개입니다. 신호등 형태인데요. 아주 꽉 막혀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봤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한 모든 자세한 판단 근거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36점이고요. 36점. 옆에서 보시다시피 2014년하고 2015년에 33점에서 43점으로 늘었어요. 점수가. 네, 예. 다시 낮아졌죠. 아, 그러네요. 저 때는 대선 공약을 전수 분석을 한 거거든요. 요번에는 총선 공약 중에 요번 총선, 20대 총선까지 유효한 공약들, 주요 공약들을 추리다 보니까 네. 아마도 점수가 더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공약을 분석했더니 더 낮아졌다. 이건. 네. 그러니까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고 총선 공약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낙제점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새누리당은 눈에 확 띄는 정책 공약집을 발간했습니다. 늘어난다 일자리, 덜어준다 교육비, 줄어든다 주거비 생활비, 쉬워진다 아이 키우기, 가벼워진다 의료비. 하나같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멋진 슬로건들입니다. 여기에 약속은 누구나 하지만 지키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의 거침없는 실천을 지켜봐달라. 4년 뒤에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라고 공약집 머리에 써놨습니다. 저 박근혜, 우리 새누리당의 후보들과 함께 이 약속 책임지고 꼭 실천하겠습니다. 자, 4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각종 지표를 보죠. 전체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고 청년 실업률은 4년 만에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보건의료비는 23% 증가했고 주거 관련 비용은 5% 늘었습니다. 그나마 교육비와 통신비가 각각 7%, 1% 줄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약한 의료, 주거, 교육, 통신 관련 생활비를 합해보니 4년 만에 가구당 46,000원가량 부담이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큽니다. 약속과는 반대로 일자리 문제는 심각해졌고
가계의 부담은 더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도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남북관계 등 3개 부문은 모두 15건 중 제대로 지킨 공약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 개혁 부문도 7개 중 2개만 지켰을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남북 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에서는 전형적인 이제 유권자들을 현혹할 만한 막 공약, 헛 공약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가장 강조했던 복지 부문은 14개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확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축소되거나 후퇴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19개 중 40% 정도인 8개만 이행했습니다. 경제민주화나 민생의 그 공약들 중에 공약대로 이행되었다고 평가될 만한 그 항목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경제민주화나 민생의 문제가 체감도로 치면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는 이유는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20대 총선 공약을 3차례 발표하면서 19대 공약 평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김종훈 원장님께서는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19대 공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가 높아지면 좋겠지만 평가하시기에 몇 정도? 글쎄요, 저는 한 70점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과하려던 법을 야당이 많이 안 통과시켰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정부 스스로 혹은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새누리당은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70점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계산하고는 좀 다르네요. 새누리당의 이야기의 근거는 이건데요. 19대 총선 공약 실천 법안을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었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52건을 선정을 했고 그중에 37건, 70% 정도가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또 공약은 법안 말고도 많거든요. 한 수백 개의 공약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선별한 것만 가지고 7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긴 점수는 그러니까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매긴 점수의 근거들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 홈페이지에 실어놨으니까요. 시청자, 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느 쪽 말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개별적인 공약 이야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홍혜진 기자. 네. 지금 요즘 그 누리 예산 문제로 상당히 그 논란도 많은데 이 원래 누리 예산이 그 총선 공약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보통 대선 공약인 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19대 총선 공약집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거는 0세부터 5세까지 무상으로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공약인데요. 떠올려 보면 지난 19대 총선 때는 이렇게 무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공약들이 많았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상 보육과 함께 무상 고교 교육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100% 완전 무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주겠다고 했던 공약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공약들은 과연 지켜졌는지 이런 공약들이 또 사실 생각해보면 확인하기가 쉽거든요. 정말 무상이면 완벽하게 공짜가 됐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약속이 지켜졌는지 한번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2012년 새누리당 총선과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전액, 100%, 완전, 모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뽑아봤더니 총 11개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나 이행됐을까요? 먼저 노동 분야. 모든 화물차의 고속도로 주간 통행료를 25% 할인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통행료 할인이 되는 새벽 시간대에 주로 운행을 합니다. 돈을 아끼려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릅니다. 그 25% 할인이 되게 큰 거예요? 그지요. 그거를
한 건만 따지는 게 아니고 한 달을 따져봐요. 엄청난 돈이죠. 공약에 좀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 많지요. 뭐 다 지어 뭐 100% 다 지어 뭐 할인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돼가지고요. 네. 연간 한 2,5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게 다 국민 부담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 고용보험 100% 정부 지원.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100% 지급. 역시 안 지켜졌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이런 공약이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누리과정 국가 완전 책임 공약. 현재 누리과정은 파행을 빚고 있고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형편입니다. 지방재정 교부금을 내려준 것이지 별도로 누리과정 예산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 대통령만이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전액 무상 지원 역시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복지 분야. 아동 필수 예방 접종비 무상 지원만 약속을 지켰고 나머지는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11개 무상 공약 중 완전히 지킨 약속은 단 1개입니다. 야, 이게 참 저도 기억이 나요. 그 대선 때도 뭐 무상 공약 많았는데 총선 때도 이 저 무상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 새누리당을 저 무상 공약 때문에 찍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많죠. 네. 근데 이제 막상 지켜진 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상 공약, 무상 관련된 공약들이 안 지켜진 것도 문제지만 네. 더 좀 기가 막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선거철만 되면은 정당들이나 각 후보들이 뭘 해주겠다고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어떤 지역에다가 무슨 큰 센터를 줘주겠다, 무슨 박물관을 줘주겠다, 뭐 체육관을 줘주겠다,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공항 같은 거, 그죠? 네. 뭐 일단 뭐 예산이 들어오는 거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른바 유치 공약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집, 특히 시도별 공약집을 보면요, 이런 유치 공약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는 지금 이게 시도 공약집을 저희가 이번 취재를 위해서 프린트를 한 겁니다. 각각 시도별로 어떤 것을 해주겠다라는 공약들이 참 많았는데요. 공약집을 보면은 뭐뭐를 지원해주겠다, 추진해주겠다라는 공약도 있었는데 이런 건 사실 좀 조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좀 네. 뺐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유치하겠다, 어떤 지역에 조성하겠다, 설립하겠다는 공약들만 저희가 간추려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네, 전국 지도인데요. 전국 11개 지역에 총 24건의 아까 말씀드린 유치 관련 공약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좀 보시면요.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4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인천과 경남이 각각 3건으로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걸 들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화려한 공약들이 많습니다. 저 대구를 보시면 줄기세포 의학센터랑 뇌질환센터를 짓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대구 분관을 세워주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금융대학원을 설치를 해서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고요. 북태평양 수산위원회 사무국을 또 부산에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부산을 글로벌 수산국의 허브로 만들겠다고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에다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그 테마파크를 유치를 해서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마파크랑 워터파크가 공존하는 이 리조트로 만들겠다고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다 실현시키려고 그러면 수조 원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실현이 됐습니까? 저희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이 됐는지 일일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4건의 유치 공약 중에서 현재 이행이 됐거나 이행이 진행 중인 것이 총 3건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이행률이 낮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 이건 공약을 했는데 왜 안 지켜진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지역에 가서 왜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인천의 한 장애인 단체. 이 단체의 회장인 정의성 씨는 새누리당 인천시당 장애인 위원장입니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을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도 돕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다시는 안 해요. 거짓말쟁이들하고 얘기해봤자 겉으로는 해드리죠. 두 번은 안 속는다는 얘기예요.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13만 장애인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관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씨가 제안한 공약이었습니다.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하나 대한민국 최초로 쉬어달라. 말이 1300명이지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당원서 받아줬어요. 새누리당은 이 공약을 19대 총선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했습니다. 이 공약은 현재 어느 정도 이행됐을까요? 네, 여기는 지금 인천 선악 경기장 옆에 있는 한 공터입니다. 원래 총선과 대선 공약이었던 공약이 이행이 됐다고 하면은 이곳에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관이 건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비약부를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러 방면 노력했는데 국비약부를 국비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럼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그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 언제쯤에 이게 좀 세워질 거라고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제가 그 답변 못 드려요.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공약을 내면서 장애인들에게 지난 4년간 희망 고문만 한 셈입니다. 말만 잘하면 뭐랍니까?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장애인애들이 국가에서 져주겠다고 그걸 해놓고 나서 돈 없다는 거예요. 왜 공약을 세워놓고 장애인들 이용만 하느냐. 다양한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강화군 일대 갯벌. 새누리당은 2012년 이곳에 갯벌 국립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에선 그런 공약이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사전조사, 사전 준비를 할까 어쩔까 지금 그러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시작한 게 아무것도 없는 단계예요. 근데 그거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냈었거든요. 갯벌 국립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네네. 아, 예, 그러셨구나. 19대 때 냈던 공약인데 4년 동안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거 좀 공약을 실현시켜달라고 요구를 막 인천시 했을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새누리당에서 한 번도 그런 거 안 했어요. 새누리당은 또 영종도를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해 인천을 서해 해양 관광특구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지정된 데는 지금은 현재는 제주도밖에 없다고 하시거든요. 아, 그럼 영종도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법무부에서 몇 년째 검토만 되고 있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는 사실은 공약은 아니겠죠. 근데 필요한 것을 사전하는 역할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난 총선 때 모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대구광역시 사정은 어떨까요?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대구에 모두 5가지 유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줄기세포 재생의학연구센터와 한국뇌질환센터를 유치하고 경북도청 이전 부지에는 인류학 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대구 분관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센터를 지어 대구를 소프트웨어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켜진 건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센터 설립 한 건. 뇌질환센터는 이제서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뇌증밀로 의학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올 7월에 지금 예타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 이제 예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줄기세포 재생의학연구센터는 대구가 아닌 충북 오송에 유치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현재 여러 가지 국내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조금
지연된다고 봐야 될까? 언젠가는 이것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일단은 2011년 대선 공약으로 봐가지고는 이 추진이 좀 부진한 사고가 맞습니다. 두 센터를 유치해 대구시를 국가 첨단 의료의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아직도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이 인류학 박물관과 중앙도서관을 짓겠다고 약속했던 예전 경상북도 도청 서해도 가봤습니다. 이제 막 이전을 시작했을 뿐 개발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청 이전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 3개월째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공약이 이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연사 박물관하고 그걸 하기로 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때 뭐 주변 시민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거기 호응을 얻지를 못해가지고 아예 무산된 거예요. 그럼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인류학 박물관은? 예, 그거는 이제 거의 뭐 무산됐다고 볼 수 있죠. 19대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상황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이곳에는 또 다른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이 장밋빛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조차 결국 시민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이건 진짜 보강된 공약이다. 저기 공약이라 해서 표로서 심판을 해주면 되는데 또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개 준다는 것보다 막 10개 준단다 이런 거 시민들이 꼭 하는 거예요. 줄지 안 줄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후보도 그럼 나도 10개 줄게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공약이 막 붕 뜨는 결국은 실현되지 않는. 선거철만 되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유치 공약들. 표를 얻기 위한 구호와 선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보니까 그 대구가 5개로 제일 많았고 부산도 뭐 4개나 되던데 사실 그 대구 같으면은 특히 그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화려한 공약을 많이 내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뭐 괜히 내세웠다가 지키지도 않을 거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왜 저렇게 공약을 많이 내세웠던 거예요?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그게 가장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구를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대체 왜 공약이 안 지켜지고 또 공약을 안 지켰는데 왜 계속 뽑히는 걸까라는 궁금함이 들었는데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대구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보고 뽑아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직접 새누리당 관계자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약을 이렇게 많이 내놔도 지키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기 좋은 장밋빛 공약들을 계속 내는 겁니다. 또 상대 후보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모습을 새누리당이 보이면 안 되니까 공약은 그냥 내는 것이고 그 이후 사후 관리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게 또 관계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공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평가하고 이러진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언론이 그래서 잘해줘야 된다고. 언론이 잘해서 공약 잘해줘야 이런 걸 또 긴장을 해서 당도 공약을 지키고 시민들도 또 그런 식으로 투표를 안 하게 되니까 언론이 좀 잘해달라고 또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사실 언론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우리도 뭐 이번에 이 프로그램 하는 것도 20대 총선에서 헛된 공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언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금 뭐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 또 이 와중에도 공약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공약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그런데 언론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기사를 쓰긴 쓰지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떤 정당이 어떤 공약을 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요즘 내고 있는 가장 1번 공약이 일자리 공약이거든요. 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기 정당들한테 투표를 해주면은 수십만 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다. 수십만 개? 예, 또 수백만 개도 창출하겠다. 이렇게 다들 그 공약을 대대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엇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일자리를 그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되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지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방향이 우리 사회에 더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나한테 더 좋은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경현 PD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지난 5일과 18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만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기업에도 청년 고용 할당제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약속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포퓰리즘 덩어리라며 비난했습니다. 야당의 공약 면면을 보면은 포퓰리즘 덩어리인데 이러한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은 결국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지난 18일과 23일 2020년까지 일자리 400만 개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 10%를 한국으로 유턴시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콘텐츠 관광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150만 개를 더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당이 내건 공약의 현실성은 있을까? 먼저 더민주당에게 물었습니다.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니, 숫자에만 너무 치중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발표한 정책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도 우리가 총선 정책 공약단 내에 재원 조달 팀을 마련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민주당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이를 위해 법인세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약 재원을 마련할 재원 조달팀은 팀장만 임명됐을 뿐 팀은 아직 구성 중입니다. 논의가 진행 중인 거고요. 증세를 한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 이거 안 되면 뭐 다른 분야. 400만 개 일자리 공약을 내건 새누리당은 어떨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의외의 관광이 2020년까지 2,300만 명이 오면 일자리가 153만 개가 더 생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새누리당이 허풍 떤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계산을 한 전망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400만 개 일자리 달성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10%가 돌아오고 관광객 2,300만 명을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이 또 있나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나겠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유연성,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8근로 허용 같은 거는 이거는 파격적인 거죠. 그전에 있던 거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 5년 동안 무노조를 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게 있어야지 이 사람들 들어오지 안 그러면 들어오겠어요. 400만 개 일자리 중 관광산업 등으로만 1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자칫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자리 몇만 개를 만들겠다. 150만 개 뭐 해가지고 매우 부풀린 숫자로 비정규라든가 워낙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니 여러 가지 노동시장 일자리 질에 대한 많은 논란이나 문제시되는 상황 속에서 정의당은 평균 월급 300만 원, 공기업과 대기업 청년 고용 할당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저 정당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정당의 정책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저는 이런 걸로 이제 좀 정당의 정책이라든가 공약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몇십만, 몇백만 숫자에 현혹되지 않고 어느 당이 합리적인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는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보면 공약 가운데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빵점짜리 공약들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남북관계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남북관계는 파탄 직전이고 21세기에 집회를 하다 물대포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는 분이 생길 지경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면서 홀로그램으로 집회를 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테러방지법까지 제정되면 우리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공약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현실,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타파와 공동 작업을 한 참여연대는 공약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사회적 기구를 유권자와 정당, 정부가 함께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제안이 아닐까요? 뉴스타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을 원하는 겁니다. 저희는 권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국가가 권리를 가져가고 저희는 뭔가 의무를 하는 사람처럼. 현행범 여러분, 길을 비켜주세요. 현행범 경찰 여러분, 길을 비켜주세요. 평화 시위 보장하라는 말 자체가 되게 웃겨요. 배고프니까 밥을 달라. 그거랑 똑같은 말 같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서 있는 이곳부터 청와대까지 집회를 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입니다.